예, 안녕하세요. 뉴타닉스에서 SE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마이클 신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아마도 이제 그 VM웨어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고민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오늘 세션에서 조금씩이라도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잠시 이 브로드컴 인수에 대한 시장 동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모두 아시는 대로 2023년 11월 브로드컴에 의한 VM웨어 인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종료된 시점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이 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보자면은 뭐 수익성이 떨어지는 호라이즌이라든지 카본 블랙 등의 제품은 이제 셀러프가 진행이 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뭐 대규모 뭐 인원 감축이라든지 그리고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고객들이 VM에서 탈출을 꾀하고 있다. 특히 인수 시점에서 내년이라고 하니까 올해가 되겠죠. 2024년까지 5명의 VM웨어 고객 중에서 하나는 이제 대체자를 찾아서 VM웨어 스택에서 탈출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종료가 된 시점인 2023년 11월 22일에 이렇게 이제 독립 리서치 기관은 포레스터에서 발표된 리포트입니다. 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VM웨어가 브로드컴에 인수가 된 시점에서 현재와 변하지 않고 VM웨어가 독립된 개체로 남아있을 거라 예상할 수는 없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비용의 상승, 기술 지원 수준의 저하, 그로 인한 훨씬 더 희석된 가치 제한을 예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브로드컴의 시장 전략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은 일단 매출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분석인데요. 예, 보시면은 VM웨어가 SG&A 즉뭐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지원 인력들에 대한 비용을 전체 매출의 약 18%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브로드컴은 그 6분의 1 수준인 단 3%만을 SG&A에 지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제적인 제품 개발에 관해서는 R&D 역시 VM웨어가 전체의 21%를 상황 있건과는 대조되게 브로드컴은 그 VM웨어의 약 60% 미만의 수준인 약 12%만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장표는 브로드컴의 GTM, 즉 고투 마켓 스트래티지입니다. 저 글로벌하게 전체적에서 약 70% 이상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톱 600개의 스트래티직 어카운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어카운트는 그저 단순히 리뉴얼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익명을 요구한 VMware 솔루션 프로바이더 중 하나의 그 CEO의 말에 따르자면은 이제 뭐 시만텍이라든지 CA 등등의 기업들이 브로드컴에 인수가 됐고 이들의 기업 시장 평가는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예, 동일하게 VM웨어 역시 비용이 상승하고 서비스 및 지원의 질이 떨어질 우려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 비용 상승에 따라 이 어떻게 위험을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객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타닉스는 이 혼란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뉴타닉스를 사용하시는 고객이라면은 전혀 추가 비용 없이 바로 ESXi에서 AHB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그 VM의 비용 상승에 따라 뉴타닉스가 VM에 비해 고객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인 밸류 프로포지션을 드릴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내는 곳은 뭐 한 군데뿐이 아니라 뭐 서로 다른 매체에서도 브로드컴 인수에 따른 최적의 수혜자는 뉴타닉스가 될 것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HCI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닉스와 VM웨어 둘이 항상 뭐 2021년부터 지금까지도 뭐 가트너 혹은 포레스트 쪽의 리포트를 보자면은 항상 리더십 포지션을 놓치지 않고 있고요. 동등 혹은 근소한 비교 우위로 둘이 항상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 HCI라는 솔루션이 뭐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모든 워크로드를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2022년에 이미 뉴타닉스의 고객들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모든 워크로드를 뉴타닉스에서 이미 원활하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을 보자면은 현재 굉장히 핫한 AI, ML을 포함해서 데이터베이스 등등의 BCA 제품들 역시 이미 뉴타닉스상에서 워크로드가 원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고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신 시점에서 심플하게 최소 리스크를 가지고 빠른 마이그레이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또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스택은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 타사에 비해서 훨씬 더 유연하고 또 많은 이동성을 보장하는 라이센싱으로 인해서 타사 대비 훨씬 더 쉽고 편한 TCO 최적화를 이뤄드릴 수 있고요. 또 이 뭐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거기에 더해서 멀티클라우드 환경까지 단일 관리 도구로 운영을 단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뉴타닉스가 현재 이 브로드컴과 VM웨어로 인한 이 시장의 혼란에서 가장 쉽고 빠른 그리고 안정적인 대체제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좀 더 자세한 내용 한번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타닉스 코리아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용순표입니다. 사실 뉴타닉스는 데이터 센터의 어떤 현대화를 위한 주요 인프라 옵션 중에 하나로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뉴타닉스가 이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활용하여 어떠한 장점과 전략을 통해 비즈니스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요즘 팬데믹의 시대가 가고 뷰카의 시대가 왔다고 하죠.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면 변동성이 높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한 환경에 대한 현대 비즈니스의 어려운 시대적 환경을 말하고 있죠. 기업들은 이러한 뷰카 시대에 급변하는 시장 상황이나 고객들의 변화에 맞춰서 1에서 2년에 한 번씩 조직 변경과 이와 별도로 원래 조직에 참여하면서 추가적인 TF 조직을 만들어 변화에 발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잘 작동하지 않았죠. 조직의 잦은 변화로 인해 담당 업무가 계속 바뀌다 보니 업무에 대한 압박감, 부담감이 높아지게 되고 원래 소속은 그대로 TF 조직에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팀이 덜 고생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게끔 방어적으로 참여한다는 경향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3년 11월 뜨거운 감자 VM웨어가 브로드컴의 인수합병이 완료되었죠. 앞서서 마이클 상무님이 설명해 주신 것 같이 어떤 라이센스 패키징과 같은 정책들로 인해 인프라 요구 사항을 VM웨어에 의존했던 왔던 기업들은 뭐 가상화 인프라 분야에서 변동성, 불확실성이 발생된 것이죠. VM웨어를 사용하고 계신 환경이라면 더 이상 앞서 말했던 방어적인 모습이 아닌 분명히 고민해야 될, 그리고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브로드컴이 개편한 라이센스죠.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하고 VM웨어 vSphere 파운데이션 두 개의 라이센스 번들 패키지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라이센스 체계가 간단하게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필요한 기능을 나누어 놓고 애드온 할 수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죠. 사용하고 있는 단 한 개의 솔루션을 위해 어떤 오버사이징이 되어 있는 라이센스 패키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객들은 보통 연말에 내년 유지 보수를 위해서 어떤 예산 편성안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생각지 못하게 라이센스 등급이 올라가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고 정가는 다른 할인율로 인해 굉장히 당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객분들은 다음 차세대 인프라 아키텍처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되죠. 아마 세 가지 택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 스택을 필두로 오픈 소스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일부 시스템들의 오픈 소스를 시도해보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VM웨어 같은 상용 솔루션으로 가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죠. 즉, 비용적인 부분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운영팀에서 관리가 가능할지는 또 다른 문제죠. 기술 지원 없이 오픈 소스를 가지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지는 아무래도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구성을 하시겠죠. 하지만 이게 뭐 기업이 태생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탄생한 기업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워크로드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맞춰져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현재 온프렘에서
대부분의 워크로드를 들리고 계신 경우에는 퍼블릭으로 가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뭐, 당연히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겠지만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퍼블릭 클라우드의 네이티브한 환경에 맞춰 개발해야 하는 리팩토링 작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과 시간 역시 이미 브로드컴 이슈가 닥친 이상 단기간에 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겠죠. 비용적인 부분 역시 환율의 급등이나 생각지 못한 비용 지출로 인해 기업에게 부담으로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VM웨어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스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뉴타닉스가 분명히 하나의 가장 좋은 대체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짧게 저희 회사를 소개시켜드리면 저희 뉴타닉스는 구글 파일 시스템을 만든 개발팀이 2009년도에 그대로 떨어져 나와서 나온 회사입니다. 이 분산 파일 시스템을 갖고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공략하면서 최초의 HCI 제품의 개발, 상용화에 성공하고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시장을 만들어낸 그런 회사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뉴타닉스의 사명은 고객들에게 인비저블 클라우드를 실현시켜 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비저블의 의미는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IT 인프라 관리를 대폭 간소화시켜서 더 이상 복잡한 인프라 운영 관리에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뉴타닉스 제품의 넷 프로모터 스코어는 90점입니다. 제가 이 NPS를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그게 뭔데? 뭐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NPS 점수는 단순히 마케팅 도구가 아니라 실제 고객이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NPS 점수는 사실 마이너스 100점부터 플러스 100점까지 있고 보통 50점만 맞아도 꽤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7년 연속 90점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매년 30%씩 증가하는 성장세를 이룰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 뉴타닉스가 어떻게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와 운영 관리를 단순화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아마 많이 익숙한 구조실 텐데요. 서버, 샌스위치, 중앙 집중 스토리지가 있는 이 구조. 저희는 3티어 아키텍처라고 말하는데요. 아마 기존의 가상화를 운영하시면서 HCI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보통 이런 구조로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우리 IT 인프라의 목적은 엔드 유저, 그러니까 실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런 각 인프라 스택들이 많아지다 보니 문제가 발생되면 찾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이것뿐이냐? 아니죠. 모든 컴포넌트들이 호환성을 맞추고 각 업체에서 권장하는 정책을 설정하는 매우 복잡한 구성을 요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뿐더러 각각 뭐 별개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설정하다 보니 인프라 관리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잡한 구조를 뉴타닉스에서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상단의 네트워크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서버, 샌스위치, 스토리지를 뉴타닉스라는 하나의 서버로 집약을 시킵니다. 여기에는 하이퍼바이저 역시 VM웨어, 하이퍼V,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공해드리는 AHV 하이퍼바이저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관리 인터페이스로 전체 영역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인프라 구조를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하면서도 좀 더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구성의 단순화는 어떻게 보면 운영 환경의 효율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쓰기가 편해도
성능이 떨어지면 사실상 쓸모가 없겠죠. 사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요즘 HCI는 성능적인 면에서 크게 뭐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만의 데이터 로 퀄리티라는 특화된 기술력으로 인해서 좀 더 우위를 가져간다는 거고요. 이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 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가장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술을 통해서 타사보다도 좀 더 안정적인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이중화,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 삼중화, 빅데이터 시장을 요하는 한 번의 복제까지 자유롭게 지원하며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 로컬리티를 위해 VM이 위치한 호스트에 반드시 한 번의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또 로컬에 대한 복제 외에도 기본적으로 재해복구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현대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어떤 비동기화 방식이든 동기화 방식이든 얼마든지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중 사이트 간의 지원까지도요. 게다가 저희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이기종 하이퍼바이저 간의 재해복구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뉴타닉스를 사용하시는 고객이 주센터에는 VM웨어로 구축을 하시고 DR 센터에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AHV 하이퍼바이저로 구성하시면 DR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처럼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덕션 서비스를 어떤 하드웨어의 단일 컴포넌트 장애뿐만 아니라 사이트 단위, 데이터 센터 단위의 지리적 재해복구와 심지어 퍼블릭 클라우드로 재해복구까지 가능한 모든 복원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는 우리가 많이 쓰는 블록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파일 서비스를 위한 나스라든가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가 필요하죠. 근데 이것들을 기존처럼 각각 별도의 스토리지 제품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 모든 스토리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어떤 스토리지 요건이든 하나의 플랫폼을 통한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해서 컨테이너를 위한 서비스도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 인프라를 운영하셨던 입장에서 컨테이너 환경을 운영한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컨테이너로 기동을 하게 되면 컨테이너에 대한 인터페이스 설정, 네트워크 설정, 스토리지 설정들이 필요하고 발생한 이벤트는 어디에 저장하고 어떻게 분석을 할지 또 재복구를 위한 CI/CD 파이프라인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실행돼야 하는지 굉장히 고려해야 할 게 많거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연구 볼륨, 그러니까 PV를 위한 CSI 드라이버를 제공해서 구성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드햇과 작년에 전략적 얼라이언스를 맺어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구동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임 역시 인증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서비스 중에서도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배포부터 시작해서 관리 모니터링, 백업, 패치, 업그레이드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자동화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오라클이나 MS SQL뿐만 아니라 마리아, 몽고디비 같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원클릭 배포를 지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용성을 위한 RAC, 어레이존과 같은 클러스터 구성, 향후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클론 작업이나 리플래시 작업까지 자동화해서 단순하게 구현할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에 잘 꾸며진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우리가 AWS나 애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하고 연결해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의 호환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클라우드 간에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프라이빗에서 서비스되든 퍼블릭에서 서비스되든 간에 저희가 하나의 단일 컨트롤 콘솔을 통해서 전체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통합적인 가시성을 확보하고 거버넌스를 구현해서 서로 다른 클라우드 인프라가 하나의 단일 인프라처럼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멀티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하고 있어요. VM웨어, 하이퍼V 뿐만 아니라 저희 AHV까지. 근데 사실 기존의 하이퍼바이저를 예를 들면 VM웨어 하이퍼V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상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는 스토리지 어레이 그리고 스위치 패브릭을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토리지 관련 굉장히 복잡한 정책과 설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 AHV는 태생부터 HCI 전용으로 모든 구성 요소들이 긴밀하게 HCI에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안정성 역시 국내에서 500여 개의 고객사, 89% 이상의 고객이 저희 AHV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검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엔터프라이즈에서 필요한 모든 가상화 기술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굳이 하이퍼바이저를 돈을 내고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VM웨어에 관해서 좀 더 비교를 해보면 사실 저희는 VM웨어에 대응되는 모든 스펙을 이미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반대로 저희가 지원하는 기능을 VM웨어에서 제공하려면 전 제품을 다 들고 와야 됩니다. 각 툴마다 각각 별개의 관리 인터페이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다른 각각의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소프트웨어들의 복잡한 조합으로 인해서 관리도, 유지 보수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 한번 하기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말씀드렸듯 지원하는 모든 기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저희 통합 관리 인터페이스 상에서 기능을 쓸지 말지만 그냥 온오프 시켜주시면 간단하게 구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도 쉬울 뿐더러 업그레이드도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VM 마이그레이션 전략.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누타닉스에서 제공하는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설명하기 조금 앞서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레거시 프로덕션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3티어 인프라, 그러니까 VM웨어 플러스 센 환경을 사용하시는 고객분이 되겠죠. 사용하시는 VM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인프라스트럭처 중심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웹아스, 서버들을 대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어떤 데이터의 무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솔루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그레이션 방법에 대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우선 인프라 중심 VM들은 마이그레이션 툴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데 어플리케이션 중심 VM들은 마이그레이션 툴을 사용해서 넘기기보다는 어플리케이션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방안에 따라서 리빌드 혹은 리아키텍트로 진행하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면 사용 검증 이후 라이브로 전환되고 종료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중심이 어떤 건지 잠깐 살펴보면
익스체인지 서버, 도메인 컨트롤러,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데이터의 무결성을 중요시하는 서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스템들을 뉴타닉스가 제공하는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통해 이관했을 때 정상적으로 구동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VM 자체를 마이그레이션 하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VM 환경을 구성하시고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의 제약사항이 아닌 애플리케이션의 제약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뉴타닉스에서 VMware를 사용하시는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인플레이스 컨버전, 데이터 프로텍션과 같은 어떤 자체 내장된 기능을 통해 AHV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또 뉴타닉스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이라면 이미지 서비스나 무브라는 마이그레이션 툴을 사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인플레이스 컨버전은 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장소에서, 그러니까 클러스터 내에서 하이퍼바이저를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별도 솔루션 없이 내장된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HV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약 1200개 이상의 노드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에서 변환한 사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동작 방식을 간단하게 표현한 건데요. 첫 번째, 호스트들에 있는 VM들이 다른 호스트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되죠. VM이 이동이 완료가 되면 호스트는 재부팅이 되면서 HV로 전환되게 되고, 원래 호스트에 위치했던 VM들은 전원 온오프 시간 정도만 아주 짧은 다운타임으로 기존의 VM웨어 환경에서 HV로 전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동작 방식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저희 DR 기능을 통한 마이그레이션 방법인데요. 뉴타닉스 플랫폼에서 VM웨어를 사용하고 계셔야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별도의 툴 사용이 아니라 자체 재해복구 기능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러다 보니 몇 번의 클릭만으로 AHV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는 클러스터로 이제 VM을 이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미지 서비스는 제일 오래되고 전통적인 방식이죠. 뉴타닉스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고객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하이퍼바이저에서 VM의 데이터를 OVF나 VHDX 같은 포맷으로 익스포트를 해서 수동으로 뉴타닉스에 임포트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제일 익숙한 방법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툴, 무브인데요. 기존에 알고 계시는 버추얼 투 버추얼 마이그레이션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데이터 센터 내의 VM뿐만 아니라 AWS의 EC2 혹은 애저 VM 같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VM까지도 뉴타닉스 AHV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고요. 이 툴은 분기당 약 3만 번 이상 사용되고 있고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만큼 이미 검증이 완료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뉴타닉스 무브 동작 방식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범례로 보라색 부분은 운영자분들이 수행하는 작업, 초록색 부분은 무브가 자동으로 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무브 VM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요. 게스트 OS 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VM을 만들 때 다운받은 파일만 임포트를 해주고 사용할 IP만 입력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이 됩니다.
이후 소스 타겟 클러스터를 등록해 주시면 되고, 뭐 전환 계획 단계는 어떤 VM을 마이그레이션 할지, 또 데이터 스토어 매핑, 네트워크 매핑과 같은 설정 사항을 선택하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무브가 자동으로 VM에 데이터를 동기화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컷 오버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클릭하면 이제 실제 VM들이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제가 무브 데모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VM웨어에서 저희 AHV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게 소스 클러스터고요. 보시는 것 같이 VM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서버 2016 두 대를 VM을 뭐 마이그레이션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누타닉스의 통합 관리 인터페이스 프리즘이고요. 뭐 타겟 클러스터로 사용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이 무브 화면이고, 굉장히 단순한 사용할 각각의 클러스터를 등록하게 되고요. 제가 이 데모 영상을 만들면서 좀 긴장을 해서 이게 타자가 자꾸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스 클러스터 저희 AOS 뉴타닉스를 등록하는 화면이고요. 지금 음,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전환 계획을 만들게 되죠. 소스 클러스터와 소스 클러스터와 데스티네이션 클러스터를 선택하게 되고 전환할 VM을 선택합니다. 데스티네이션 클러스터에서 VM이 사용할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게스트 VM의 어드민 계정을 요하게 되는데요. 이관된 VM에 대해서 자동으로 VM웨어 툴즈 삭제, 뉴타닉스 드라이브 설치 같은 작업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어, 실제 이관될 뭐 VM들을 검증하게 되고 다음 단계에서 이제 데이터 동기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디트 컷오버라고 해서 이제 VM을 완전히 넘길 준비가 됐다는 걸 먼저 알려주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VM웨어 환경에서 운영 중인 VM을 먼저 끄게 됩니다. 최종 데이터에 대한 싱크를 다시 한번 맞추고 어, 꺼진 걸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관한 AHV 환경에서 VM을 뭐 파워 온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윈도우 서버 2016 VM이 정상적으로 이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실제 사용해 보신다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네. 무브를 통한 국내 마이그레이션 사례인데요. 2019년에 약 1,400여 개의 VM을 저희 뉴타닉스와 뉴타닉스 무브와 데이터 프로텍션 기능을 활용해서 신규 데이터 센터로 이관한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기존의 VMware를 쓰는 환경에서 저희 뉴타닉스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1년의 라이센스 비용 플러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그레이션 자체가 절차상으로는 간단해 보이는데 사전에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지장이 가지 않게끔 저희가 뭐 전문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끝이 보이네요. 지금 단순하게 VM웨어 상승된 가격으로 저희 뉴타닉스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최근에 어떤 이런 다양한 트렌드의 수용을 위해서 단일화된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멀티 서비스까지 고려된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데이터 플랫폼의 통합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정리하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명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뉴타닉스 시스템으로 HCI 구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쿠버네티스 등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될 점이라든지 보안 등의 관점에서 적용 및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린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마이클 상무님 아니면 용순표 차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좀 이게 굉장히 좀 짧게 답변 드리기는 힘든 질문이기는 한데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결국 관리에 대한 복잡성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개발자가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냐 아니면 인프라 쪽에서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뭐 인프라 솔루션 거기다가 뭐 하드웨어 그게 추가적으로 다른 솔루션과 상호 인증되어 있는 쿠버네티스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게 계속 예, 사용하시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보안 관점 쪽을 보자면은 이쪽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기존의 가상화에서 사용하는 보안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뭐 인증이 되어 있는 당연히 인증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을 구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거는 또 좀 기회를 주시면은 따로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답변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질문이라.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 임철호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NSX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 스위치나 분산 스위치 기반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도 뉴타닉스 플로우 내에 1대1로 매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객에 어필할 수 있는 플로우를 사용할 때의 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예, 뭐 질문 주셨는데. NSX 쪽에서 제공해드리는 뭐 기능을 1대1로 매칭이라고 보기는 뭐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플로어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제 보안 쪽 기능이 있겠고요. 그리고 플로어 네트워킹이라고 부르는 VPC 관련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플로어의 이점이라고 본다면은 저희는 뉴타닉스의 전반적인 다른 제품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타사 대비 굉장히 구축하기가 편하고 뭐 예를 들자면은 플로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폴리시를 구축하시기 전에 뭔가 지금 현재 패켓의 움직임을 특정 VM을 중심으로 해서 패켓의 움직임을 전부 이제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그렇게 다 보여드릴 수 있게 되고요. 그거를 보시고 추가적으로 그 실제로 보이시는 패켓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폴리시를 선정할 수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심플하게 구축하시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뉴타닉스 플로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네. 황태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무브로 마이그레이션 진행 중에 기존 VM 서비스에 대한 영향도는 있을까요? 서비스를 중단하고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요거는 아까 발표에서 용순표 차장님께서 커버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다시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무브로 마이그레이션 진행 경우에는 일단은 어쨌든 VM의 하드웨어가 가상 하드웨어가 전환되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마지막에 순단이라기보다 뭐 약 1분 미만의 대부분의 경우에 1분 미만의 컷오버 타임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뭐 클러스터가 진행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기존 VM에 대한 서비스 영향도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단일 VM이라면은 약 1분 정도의 VM 재기동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홍명대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뉴타닉스 제품의 VM들에 대해 주요 고객사들은 주로 어떤 백업 툴을 사용하는지, 어떤 제품과 호환성이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어, 예, 뭐 특정 백업 툴을 저희가 네.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주로 사용되는 뭐 가상 상황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백업 툴, 예를 들어서 뭐 빔이라든지 아니면 컨버트라든지 뭐 넷백업, 거기 추가적으로 뭐 하이쿠라든지 이런 백업 툴들이랑 궁합이 좋습니다. 예. 네, 저희가 뭐 다른 벤더 이름을 일일이 뭐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주로 사용하시는 모든 백업 회사들과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다 된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이 굉장히 긴데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인 것 같아서 다소 길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뭐 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VM웨어가 가상화 솔루션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비용이 상승하고 몇 가지 불만 요소가 있더라도 쉽게 점유율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특히나 이미 VM웨어로 가상화를 구축한 상태에서 다른 솔루션으로 전환하기는 좀 망설여질 것도 같습니다. VM웨어에서 뉴타닉스로 전환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요거 신상무님. 예, 이 부분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은, 어, 조금 비싸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업체도 많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금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라, 예, 그래서 뭐, 이 비용에 대한 거를 저희가 당연히 100% 얼마가 비싸졌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게 비용이 이미 저희가 알기로는 이 큰 이유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간 것을 보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저희가 보면은 이제 뭐 뉴타닉스가 저희가 태생적으로 처음 그 제품 발표 자체를 VM월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VM웨어 기반의 HCI로 제품을 처음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거의 모든 뉴타닉스 솔루션이 ESXi를 VM웨어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보시자면은 글로벌하게 이제 ESXi 대비 AHP라는 저희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전체 뉴타닉스 고객 비중에서 약 60%까지 올라왔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전달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VM은 굉장히 좋은 솔루션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 1위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근데 뭐 VM에 조금 뭐 VM을 사용하시다가 저희 쪽으로 넘어오신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결국 운영 혹은 구축이 훨씬 편하다, 훨씬 쉽다. 또 말씀드리자면 NSX 같은 가상화 솔루션,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아리아로 이름이 바뀌었죠. 예전에 뭐 VRA라고 불렀던 오토메이션 쪽. 이런 부분 굉장히 훌륭한 기능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그에 따라서 전문 인력들조차 그 기능들을 모두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희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운영의 단순화, 즉 편의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뭐 일단 AHP를 한번 해보신 고객들은 대부분 다시 ESXi를 전환하시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케터로서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도 이제 발표 자료에 잠깐 나오긴 했지만, NPS, Net Promoter Score, 추천 지수라고 하죠.
이거는 고객들이 업체를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오퍼링하는 모든 기업에서 이 NPS라는 기준을 다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00점부터 플러스 100점까지 레인지가 있고요. 어, 사실 IT 회사에서 이렇게 높은 고객 추천 지수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뉴타닉스를 빼고는 찾아보시기가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고객분들이 왜 이렇게 뉴타닉스를 추천하시는지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뉴타닉스를 한번 사시면 보통 6개월 이내 80% 이상의 고객이 재구매를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고객 그 인터뷰를 하러 나갔을 때 뉴타닉스 덕분에 주말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뭐 눈물을 글썽이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고객분들을 저는 이제 만나 뵙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저희를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조광윤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컷 오버 후 이행에 따른 오류 발견 시 원복 의사 결정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가 있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브로 이제 기존에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다가 만약에 실패가 되면 그 저희는 예, 그 저희 쪽 클러스터로 데이터만 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서비스에는 영향을 끼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끝나셨죠? 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좀 특이하게 끊어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송진호님이시고요. 뉴타닉스 신규 구성 시, 그러니까 이 말은 기존의 VM 환경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신규 구성 시 VM웨어의 NSX와 이에 대응하는 뉴타닉스 쿠버네티스 엔진 아니면 플로우의 주요한 기능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NSX와 대응하는 부분은 플로우 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플로우는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기능 그리고 VPC 기능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NSX처럼 단일 라이센스 기반이 아닌 필요하신 부분에 대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라이센싱이 따로 가능하고요. 통 라이센스가 아니라 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라이센싱, VPC가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라이센싱 이게 따로 가능하고요. 또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성이 굉장히 쉽습니다. NSX에 비교하여 구성이 굉장히 쉽고 뭐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일단 플로어와 NSX는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종류의 질문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 BC라는 분이랑 또 김기중이라는 분이 비슷한 질문 주셨는데 VM웨어 HCI에서 뉴타닉스 HCI로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건가요? 이 질문이랑 또 HCI 구조가 아닌 서버 센 스토리지 구성, 3티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구성도 뉴타닉스로 마이그레이션이 전환이 가능한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마이그레이션 자체는 뭐 3티어냐 HCI냐의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퍼블릭 클라우드 EC2에서 뉴타닉스로 바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저희는 HCI 기반의 스토리지만을 제공해드리고 뭐 외부 센 스토리지 등의 연결을 제공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전환은 가능하지만 그러실 경우에는 이제 뭐 기존 사용하시던 센 스토리지의 다른 사용 방법을 좀 알아보시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우상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AHV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려면 뉴타닉스 하드웨어를 구매해야만 가능한 건가요? 라는 질문 두 가지 주셨는데 우선 이 질문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두 가지 같이 답변을 드리자면은
일단 AHP 하이퍼바이저는 현재로서는 AOS라는 뉴타닉스 기반의 그 소프트웨어 기반 스토리지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저희 뉴타닉스 하드웨어가 따로 있지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각 뭐 대부분의 메이저 벤더들, HP라든지 레노버, 뭐 시스코, 뭐 델, 거기다 추가로 뭐 국내에서는 뭐 KTNF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다수의 메이저 벤더들이 뉴타닉스와 뉴타닉스 서티파이가 되어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그냥 그것뿐 아니라 뭐 vSAN 레디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뭐 DL 시리즈 아니면은 뭐 R 시리즈 요런 그 서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쪽에서 뉴타닉스 구성이 가능한 이제 하드웨어 서티파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뭐 서버 같은 거를 저희 쪽에 좀 전달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보고 어떤 파트가 변경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따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준영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뉴타닉스의 라이센스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저희는 2018년에 이제 구독 라이센스를 출시를 했고요. 현재 올해 이제 연구 라이센스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뭐 연구 라이센스냐 구독 라이센스냐를 뭐 차이하시기보다는 저희 뭐 전체적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스택을 사용하시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종료 시간이 거의 다가오기 때문에 질문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커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진영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뉴타닉스 플로우에서 NSX에 SLB 기능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마상무님? 예, 뭐 LB 기능 같은 경우는 현재 L4, L7 두 개 다 지금 로드맵에 들어가 있고요. 조만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규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하드웨어를 고려한다면 비용적으로 힘든 구조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고객이 재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도 맞고요. 근데 이게 어차피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그 절감되는 비용이라든지 근데 거기에 뭐 초기 도입, 하드웨어 도입 비용 이런 걸 좀 계산을 해서 저희가 TCO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일단은 뭐 어차피 하드웨어라는 것은 일정 주기로 리프레시를 하셔야 되고 그 리프레시 주기에 맞춰서 이렇게 전환하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